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사무 경영 관리 개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살펴볼까요? 네, MBO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랬습니다. MBO의 약자를 이렇게 친절히 가르쳐줬죠. 그래서 매니지먼트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관리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브젝티브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면 무슨 뜻입니까? 목표에 의한 관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에 의한 관리다. 그러면 이 목표에 의한 관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이제 결론은 우리가 이제 경영 과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경영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경영을 잘 활용을 하려면 조직에 대한 목표와 나의 목표가 어때요?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이 목표에 맞는 또 조직에 들어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주고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를 해줘야 돼요? 전략을 수립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전략을 수립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죠. 네, 이런 과정들을 목표에 의한 관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필요하다. 우리가 통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통신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자, 기술적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뭐냐? 기술적이 아닌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접근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식별, 인증 조치, 접속 기록에 대한 위조를 했는지,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또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 이러한 것들이 모두 기술적이 해당이 됩니다. 또 어떤 게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조치에 해당이 될까? 네, 개인정보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봐버리면 어떠겠어요? 접근을 하면 어떠겠어요? 안 되겠죠. 이러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떠한 걸 설치할 수 있느냐? 방화벽을 설치를 해서 걸른다든지 또 암호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때요? 다 기술적인 문제가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기술적인 조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이거는 어떤 관리적인 조치다. 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대한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문서 처리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많은 문서를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볼 수 없는 건 뭐냐? 일단 문서 처리의 원칙은 뭐가 있을까? 즉일 처리가 있습니다. 예, 즉일 처리를 하자. 즉일 처리는 뭐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해서 바로 당일 처리를 하자라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책임 처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책임 처리라는 것은 뭐냐면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분야냐.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처리를 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법 처리가 있습니다. 적법 처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령 규정에 따라서 누가
법령 규정에 따라서 이 문서에 대해서 누가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 문서에 대한 권한 있는 자에 대한 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네, 전자 처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원칙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관리의 행동 과정 중 계획하에 속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획하를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이리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계획하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목적 달성을 위한 전망, 미래에 대한 전망, 예측을 하겠다. 목적 달성을 위한 방침을 설정을 하겠다. 다음에 4번에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 지침, 방법을 설정을 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번에 재원 할당 및 분배에 해당된 것은 계획하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할 때 관리에 순환 구조가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해요? 계획을 세우죠. 네.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조직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라든지 또는 관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되고요. 또 통제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제화는 뭐죠?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기준을 설정하는 것. 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5번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작업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잔여 작업을 최선의 가능한 절차에 의해서 배치하는데 목적이 있는 연구는 무엇이냐? 자, 이것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동작 연구다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나와 있는 시간 연구가 있는데요. 시간 연구는 무엇이냐면 작업을 하기 위한 정확한 표준 시간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작업 연구다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또 자금 결정을 이제 공정하게 하는 결정을 공정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나와 있는 공정 연구가 있습니다. 공정 연구는 뭐냐면 이제 작업의 단위를 이제 분석하게 되는데 작업 단위를 공정이라는 단위로 분석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 연구다라는 것은 모든 동작을 이제 조사를 하고 모든 동작을 조사를 하고 그 동작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또 검토를 하고 그럼으로써 불필요한 작업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작업들이 있죠. 불필요한 작업은 제거를 하게 되는 거고 또 필요한 동작이 있겠죠. 네, 필요한 동작은 가장 쉽고 편하게 힘이 적게 드는 동작으로 개선해서 하도록 하는 동작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의해서 강렬한 소음 작업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그거는 이제 바로 2번 115dB 이상의 소음이 15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을 우리는 강렬한 소음이다 라고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그 해설에 보면 강렬한 소음 작업의 기준이 각각 나와 있죠. 자, 7번입니다. 사무 계획 요소와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정답은 1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예측이다라는 것은 경영 활동을 위한 지표가 아니라 예측은 계획하기 전에 계획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예지하기 위한 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설명은 바로 목표에 해당이 됩니다. 경영 활동을 위한 지표는 목표가 됩니다. 자, 2번의 방침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이다. 3번의 스케줄은 해야 할 일에 대한 시간적인 순서다. 4번의 프로그램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의 계획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서를 기한을 할 때 발의자와 보고자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발의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발의자는 뭘까? 기한하도록 지시한 사람을 우리는 발의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재권자한테 직접 보고하는 사람이죠. 네, 그러면 발의자와 보고자를 모두 표시해야 되는 것은 어때요? 아주 중요한 문서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근데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어때요? 어떤 조직적인 내용이 아니라 개인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기한문에서 발의자는 이제 별 표시를 하고 보고자는 이런 표시를 하고 이제 문서에다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나 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 그 다음에 회의록, 각종 증명 발급 이러한 것들은 발의자와 보고자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나오는 이제 전자문서죠. 수신자에게 전달된 전자문서는 생략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9번입니다. 기록물 관리 기관회장이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될 성질은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됩니다.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또 하나 더요. 이용 가능성. 자, 이러한 것들이 보장되도록 관리하여야 된다라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사무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 자, 사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사무를 본다라고 하죠. 1번의 사무는 정보를 취급하고 정보 기록과 관리를 한다. 2번에 사무란 경영활동인 생산, 판매, 구매, 재무 등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자, 3번에 사무란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수집, 처리, 전달, 보관 등의 기능을 한다. 자, 4번에 보면 사무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문제의 발견, 해결을 위한 경영활동만을 말한다. 틀리죠. 우리가 보통 객관식에서 문제를 풀 때 뭐뭐만 할 수 있다. 그럼 유심히 답을 찾아봐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무의 특성은 여러분 해설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기타 어떠한 사무 특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무실이 필요하다라고 하죠.
사무실이라는 것은 뭐죠? 장소죠. 네. 그래서 경영 활동을 네, 위한 장소를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직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조직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각종 경영 활동의 순서와 통제를 하고 있다. 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절차를 네,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정보를 취급하고 정보의 기록과 관리를 수행하는 그런 작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네, 정보통신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여러 가지 사항을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도 이제 법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제공 업체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자, 개인정보의 수집하는 목적, 그 다음에 무슨 항목을 수집할 건지, 개인정보의 항목, 어느 보통 2년이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이러한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곳은 어딜까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부서는 무엇이냐면 바로 2번에 나와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하는 일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지원, 또 이러닝 산업,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해서 또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곳입니다. 자, 13번입니다. 문서를 작성을 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일까? 바람직한 거죠. 1번에 문서 작성을 할 때 긴 문장을 사용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간결한 문장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 자, 2번에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써야 된다. 이해하기 쉬운 문장. 자, 맞죠? 항상 우리는 뭐예요? 쉬운 게 좋습니다. 자, 3번에 보면 결론을 뒤에 넣는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은 앞에다가 넣습니다. 자, 네 번째, 여러 가지 수식어를 많이 사용한다 라고 그랬는데요. 네, 되도록이면 수식어는 사용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람직한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목표 지향적 사무관리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일까? 자, 목표 지향적 사무관리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무관리죠. 네, 사무관리를 자, 어떻게 하면 능률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능률화시키기 위한 비용을 가장 경제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데 이제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 지향적 사무관리를 위해서 어디에 가장 중심을 두냐면 바로 이제 능률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에 보면 정보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보 관리가 있고 사무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관리다 라는 부분은 더 넓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 관리다 라고 본다면, 자, 사무 관리에 대한 목적은 뭐냐면 주어진 데이터를 지정된 날짜까지 며칠까지 완성하겠다. 지정된 기일까지 또 특정한 지정된 방법으로 이제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관리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관리는 정보관리 내에 지정된 정보 통제, 정보를 통제하는 기능, 또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관리는 우리가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발전이 돼서 정보 관리로 오는 거죠. 그래서 정보 관리에 대한 것은 1번에 정보를 신속, 정확, 편리하게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정보관리 활동 범위는 사무관리보다 광범위합니다. 한 단계 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관리의 범위에는 정보통제 기능이 있다. 정보통제 기능은 어디에 있는 기능이냐면 바로 사무관리에 있는 기능입니다. 자, 4번에 정보관리의 대상은 정보에 대한 계획, 처리, 보관, 제공, 이런 기능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보관리를 이용을 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때요? 경영 정보 시스템의 정보관리를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의 이제 도입으로 인해서 정보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사무관리 기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 그랬습니다. 자, 앞의 문제에서는 정보관리가 나왔고, 이번 문제에서는 이제 사무관리가 나왔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이제 경영활동의 보조 기능이다. 정보 처리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조직체의 각 활동을 결합하는 기능이다. 자, 3번에 보면 신속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다. 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을 할까? 바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기 위한 거죠. 의사결정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거죠. 이런 기능은 무슨 기능이다? 바로 정보 관리에 대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이제 사무관리 기능이 아니라 정보관리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에 대한 기능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에 관련된 기능, 그 다음에 이제 관리에 대한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연결에 대한 기능,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기능은 뭐냐면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보 처리 기능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관리하는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자, 관리를 한다. 누구를 관리합니까? 조직원들을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왜 조직원들을 관리를 할까? 조직체를 이제 구성하기 위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체를 구성하는 개개의 직업, 직능이 본래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직무 능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다.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각 개개인들한테 조언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를 이제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바로 관리하는 기능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연결하는 기능이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직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병합해준다, 통합해준다 라는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에 보면은 여러 가지 부서가 있죠. 인사부서, 재무부서, 판매부서, 생산부서, 여러 가지 부서들을 통합해주고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에 대한 3가지 기능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난이도를 평가를 해서 각종 직무 간 상대적인 서열을 결정하는 절차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정해진 용어가 되겠습니다. 4번에 나와 있는 직무평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간의 서열을 결정을 해요. 뭐에 따라서? 난이도를 평가를 하는 거죠. 정신적, 육체적 난이도를 평가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직무평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사무조직은 비합리적인 사람 중심이 아니라 목적 달성으로 해서 해야 할 업무 중심의 조직이 마련돼야 된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업무 중시하면 된다. 이게 바로 무슨 원칙이다? 기능화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화라는 것은 다시 한번 보면 조직 구성원의 개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업무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돼야 된다라는 게 기능화의 원칙이 되고요. 또 어떤 원칙이 있냐면 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책임의 조직에서 책임의 원칙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일을 분담을 하겠죠. 일을 분담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한 권한을 주어진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주어진다라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또 권한의 원칙이 있습니다. 권한의 원칙이다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또 거기에 합당한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 범위가 뚜렷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전문화의 원칙이다 하고 나오죠. 전문화의 원칙은 뭐냐면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 후에 업무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저작권의 등록 시 저작자가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이제 저작권법의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저작자의 국적, 저작물의 종류, 공표의 여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되고요. 또 기타 어떤 것이 있냐면 저작가에 대한 실명, 그 다음에 국적,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이제 저작물의 제호, 창작 연월일, 언제 창작했는지 연월일, 또 공표한 연월일, 이런 것들도 같이 등록을 하게 많은 요소들이 있죠. 자, 근데 이번에 있는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 스스로
등록하지 않는 거고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어때요? 나라에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작자가 개인적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20번입니다. 저작권의 발생 시점은 언제부터 시작을 할까라는 겁니다. 언제부터냐면 바로 창작한 때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또 21번부터 다음 단원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